그리고 보편적 디자인과 그러니까 포괄적 디자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가 틀리길래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장애인 기관에 근무하시는 대표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는 게 장애인 50 플러스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겁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장애인분들은 5,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그 5, 60대 이후의 삶을 준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디자인이 뭐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시간에 이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짬뽕과 짜장 그리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목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동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분은 가능할 텐데 정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6년 전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뭘까요? 생각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이요? 서울시에서 들어본 것 인터뷰한 같은데?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이요? 그거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래공간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 아닌가요? 약자를 보호하는 디자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디자인. 저희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이 99%라고 생각이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게 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씩 이걸 좀 바꿔나갔으면 해서 이제 주제를 잡았던 거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고 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뭐고 포괄적 디자인이 뭐길래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거냐라고 하실 건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대중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거는 장애인하고 이제 장애인분하고 노인을 위한 기술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자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에서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을 중점으로 둔 이제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거주 시설이라든지 그 인테리어를 한 케이스
이집 같은 경우를 말한다든지 학교 교실에서 책상, 농납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개인에 맞춘 뭐 정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책학기 선생님께서 이런 장애인들 위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기술이에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정류장의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은 회색은 자전거 가는 도로입니다. 빨간 선은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큰 글자라든지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고요. 상황에 맞게 대중들을 위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거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시범으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동 휠체어예요. 자율주행 지금 시범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 휠체어고요. 지금 이제 요 TV는 신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TV하고 리모컨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폰 애플폰을 많이 쓰거든요. 외국에서는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서 이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다양성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디자인한다라는 그 부분이 좀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다른 점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사진을 지금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달라요. 한국과 외국이 달라서 사진을 늦게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혼자서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주지에서 이제 장애인 차가 이제 주차해서 자기 혼자 탈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보호자 없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요거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거든요. 계단에 불편함 없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좁아요. 휠체어가 보호자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때문에 동선이 짧아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노인이든 장애인분이든. 그리고 이분도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자립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장이 높아서 이분이 항상 도와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립하고 독립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뭔가 미흡하게 설계도를 하기 때문에 자립을 못하고 어르신들도 혼자 사생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을 시정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쵸, 2년 전에 서울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제 제작한 건데요. 제가 지금 나이 든 몸이 이제 드는 몸에 맞는 집이 없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요거는 거주시설 집이 어르신들하고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분들에 맞게 디자인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 영상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렇게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영상이거든요. 이제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 집은 잠깐 머물거나 소유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집이 갖는 궁극적 의미는 태어나서 자라고 가족을 이루고 늙어가는 우리 삶의 긴 호흡을 담아내는 공간이 아닐까요? 한번 지으면 수십 년 우리 삶과 함께하는 집, 다양한 우리네 모습과 삶의 희노애락까지 담아내기 충분한 공간, 오래오래 살기 좋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특성은 물론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화 등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집을 구성하는 공간과 그 사용 행태는 조금씩 변합니다. 따라서 오래도록 살기 좋은 집은 나와 가족 누구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능과 특성에 잘 부합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집은 어떤 공간과 기능이 필요할까요?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예, 요거는 제가 동영상 중에 일부만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서 지붕을 떠나고 이제 어르신들도 그다음에 보면 부모님들도 자녀들에서 독립해서 자기 이제 혼자서라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싶잖아요. 사생활 보호 받으면서 즐겁게 여가를 보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답지 않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은 자녀의 짐이 부모님 집에 많아요. 예.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자녀들의 짐은 집에 부모님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간이 좀 여유롭지가 않고 즐기지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환경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고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지 않는, 예, 포괄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지지 않는, 뭐 걸음이 불편해지면 거기에 맞게 이제 문턱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닫고 게 미닫이 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든지 그런 구조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물음표를 던져보면서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직 안식처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차밥 아니면 카페에서
즐기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업무 보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아니면 공유 공간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은 하숙집이 되는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거주지나 아니면은 거주지 근처에 있는 환경이 이제 그분에 맞게 설계되어지고 바뀌어져야 그분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